아직 인류가 동굴에 숨어 살던 먼 옛날, 지금은 그 이유조차 잊혔지만 지구에 고립된 외계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인.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영원히 늙지 않는 외계인입니다. 그에겐 뛰어난 지식이 있었지만 혼자 고향까지 돌아갈 우주선을 만들 순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우주를 떠돌며 행성을 침략하는 외계 종족 스크린의 손길은 언젠가 이 우주의 변방까지 미치게 될 텐데, 지금 같은 속도로 인간이 발전해선 저항조차 할 수 없겠죠. 케인은 고향에 돌아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인류는 멸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한 케인은 이 행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마음먹고 한 부족을 정해 그가 가진 지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속마음과는 별개로 성간 이동까지 가능했던 그의 지식은 당시의 인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거기에 늙지 않는 그의 모습은 경애의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죠. 그가 말하는 대로 하면 땅에서 작물이 자라났고, 아픈 사람도 그와 만나면 씻은 듯이 치유되었습니다. 케인의 부족은 더 이상 메모드나 검치옷 따위를 피해 동굴에 숨지 않았고, 추운 겨울에 대비해 따뜻한 옷을 입고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이내 주변의 부족들이 찾아오며 그 새가 점점 불어 어느 순간 부족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큰 집단이 되어버렸죠. 미개한 종족이라 한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드는 것은 몹시도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에겐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뜻을 위해서 란 말을 남긴 채 그는 집단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대륙을 건너 새로운 부족을 만나 기후에 맞는 문명을 선물하고 또다시 떠나기를 반복했죠. 오래 지나지 않아 인류는 행성의 지배자가 됩니다. 더 이상 생존에 허덕일 필요가 없어지자 그들은 남보다 더 갖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닥쳐올 전쟁에 대비해 케인은 인류의 과학을 크게 끌어올려야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전쟁만 한 것이 없죠. 케인이 있는 곳엔 문명이 있었고, 문명이 있는 곳엔 전쟁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바빌로니아. 어떤 문명은 쇠락했고 어떤 문명은 크게 부흥했지만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체제는 어디에나 있었고, 누가 이길지 정하는 것은 언제나 그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까지 성공적으로 치른 케인은 이제 인류의 과학이 충분히 무르익었음을 느끼고 제3세계의 반정부 종교 집단 노드를 세워 맹목적으로 자신을 따를 수족을 만듭니다. 노드는 급속도로 그 세를 불리며 확장되었으나 제3세계의 정부는 통제할 수단이 없었고, 선진국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때는 흘러 1995년 10월, 이탈리아 로마 근처의 강가에 타이베리움이 떨어지며 스크린의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타이베리움은 마치 포자식물처럼 생명체부터 변형을 일으키고 침식이 충분히 진행되면 결정화되는 방식으로 번식하는 광물이었고, 이 과정이 행성 전체에 걸쳐 충분히 진행되면 스크린의 수학군들이 등장해 타이베리움을 채취하는 시기였죠. 행성의 생명력 그 자체를 좀먹는 이 위험한 광물은 다룰 줄만 안다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자원이었고, 그걸 다룰 줄 아는 케인에게는 그를 광적으로 따르는 값싼 노동력이 존재했습니다. 타이베리움을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통제하려는 GDI가 새로운 자원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그의 프로파간다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자극했고, 그렇게 손에 놓은 타이베리움으로 거대한 종교 집단이었던 노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만년의 시간 동안 언제나 그래왔듯 모든 상황은 케인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딱 두 가지. 언제나 그의 발 아래에 있던 인류는 그의 예상보다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것과, 서로 치고받으며 협력할 줄 모르는 이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을 때면 놀라운 협동심을 발휘한다는 거죠. 본디 UN 소속의 군사동맹에 불과했던 GDI는 케인과 스크린이라는 적에 맞서 국가를 초월한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이베리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드의 생체 실험을 폭로하는 한편 착실히 타이베리움을 연구하며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개발해냈습니다. 이렇게 GDI와
노드의 긴 악연이 시작됩니다. GDI는 오직 인류를 위해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기 체계의 발전은 더디고 이는 스크린에 맞서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노드는 잔혹하지만 그만큼 진보적입니다. 케인은 생체 실험도 마다하지 않고 덕분에 그들의 무기 체계는 생물체와 결합하는 타이베리움의 특성을 더 잘 살리고 있죠. 여러분은 선의를 가지고 싸우는 GDI의 편에 설 수도, 윤리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노드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저요? 저야 이쪽 편이죠. 대머리고 만년을 살았다면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다고 해도 이해해줘야 한다고 봅니다.